산을 내려온 지 사흘째 윤서아는 작은 주막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돌바닥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주막 안은 한산했다. 구석에 앉은 상인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주막 주인은 무료한 표정으로 술잔을 닦고 있었다.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용신법을 익힌 뒤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사람들의 호흡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의 무게가 느껴졌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옷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바람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감각이 예민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혈사류를 피할 수는 있어도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그는 검을 배워야 했다. 진정한 무인이 되어야 했다. 저기 손님. 주막 주인이 다가왔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강호 소식 좀 아시오? 윤서아가 물었다. 주인은 잠시 윤서아를 살폈다. 낡은 옷, 먼지 묻은 신발 하지만 허리춤에 찬 검. 전형적인 떠돌이 무인의 모습이었다. 무슨 소식을 찾으시는데요? 검을 가르치는 곳이 있을까요? 문파나 아니면.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문파는 쉽지 않지. 대부분 제자를 함부로 받지 않아요. 혈통이나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손님은. 말끝을 흐렸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청성문조차 쇠락한 소문파였는데 제대로 된 문파에서 그를 받아줄 리 없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무관이 있긴 합니다. 돈을 내면 기본적인 무예를 가르치는 곳이지요. 하지만 진짜 고수를 만나려면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청운성으로 가보시오. 거기 무림맹 지부가 있어요. 매년 봄과 가을에 무예대회를 여는데 거기서 실력을 보이면 인정받을 수 있지요. 운이 좋으면 고수의 눈에 들 수도 있고. 청운성. 윤서아는 되뇌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강호에서 제법 큰 도시 중 하나로 무림맹의 거점이 있는 곳.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서 열흘쯤? 말을 타면 닷새 정도요. 윤서아는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졌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말을 살 여유는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윤서아는 삿갓을 눌러쓰고 주막을 나섰다. 청운성,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찾아야 했다. 청운성. 열흘이 걸렸다. 윤서아는 비를 맞으며 걸었고 해가 장렬하는 날에도 쉬지 않았다. 발에 물집이 다시 잡혔지만 이제 그는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용신법의 호흡으로 체력을 유지했고 내공으로 피로를 풀었다. 청성 노인이 가르쳐준 기초와 무용신법이 합쳐지면서 윤서아의 몸은 조금씩 무인의 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청운성은 거대했다.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성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상인들이 수레를 끌고 무인들이 검을 차고 평민들이 짐을 지고 오갔다. 윤서아는 그 흐름에 섞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리는 번화했다.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들은 온갖 물건을 팔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다. 윤서아는 거리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무관의 간판이 보였다. 용호무관, 철검무관, 백호당. 여러 곳이 있었지만 윤서아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주막을 찾았다. 거리 한쪽에 자리한 중간 크기의 주막이었는데 간판에는 취선루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와 함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무인들이 많았다. 검을 찬 사람, 돌을 맨 사람, 창을 든 사람. 강호의 무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윤서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술 한 병과 안주를 시키고는 주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무용신법으로 감각이 예민해진 덕분에 조금 떨어진 곳의 대화도 또렷하게 들렸다. 이번 가을 무예대회 말이야, 상금이 1000냥이라던데. 1000냥? 그 정도면 1년은 놀고 먹겠군. 하지만 쉽지 않지. 작년 우승자가 철검문의 고수였잖아. 이번에도 나온다던데?
철검문, 거기 검법이 무섭다고 들었어. 빠르고 정확하다던데. 윤서아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들었다. 무예대회. 주막 주인이 말한 바로 그것이었다. 가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달 정도 남았다. 2달.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윤서아는 품속에 검을 만졌다. 청성 노인이 남긴 검. 녹슬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저기 형제. 누군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호탕한 웃음이 가득했다. 허리춤에는 큼직한 돌을 차고 있었다. 혼자 마시기 쓸쓸하지 않소? 같이 한 잔 어떻소? 윤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를 얻으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내 이름은 곽대산이요. 보다시피 돌을 쓰는 무인이지. 형제는? 윤서아입니다. 윤 형제라. 어디서 왔소? 낯이 익지 않은데. 멀리서 왔습니다. 청운성은 처음입니다. 곽대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다. 그렇군. 그럼 무예대회 때문에 온 거요? 요즘 떠돌이 무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지. 그렇습니다. 무예대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허허 알려주지. 뭐든 물어보시오. 곽대사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예대회는 매년 봄과 가을 2번 열린다고 했다. 무림맹이 주최하는 행사로 젊은 무인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자리였다. 참가 자격은 30세 이하, 그리고 등록비 10냥.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대회는 승자승 방식이요. 1대1로 붙어서 이긴 사람이 다음 승부로 올라가는 거지. 작년에는 200명 넘게 참가했는데 결승까지 가려면 최소 7번은 이겨야 하오. 상금은? 우승하면 1000냥, 준우승은 500냥, 4강은 100냥씩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지. 곽대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우승하면 무림맹의 눈에 들 수 있어. 그럼 문파에 추천받을 수도 있고 고수의 제자가 될 기회도 생기지. 작년 우승자는 철검문에 입문했다고 들었어. 윤서아의 눈빛이 빛났다. 기회였다. 무예대회에서 실력을 보이면 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었다. 형제도 참가할 거요? 곽대산이 물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생각입니다. 좋소. 우리 같이 연습이나 할까?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지. 연습이요? 그렇소. 나도 이번에 우승을 노리고 있거든.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상대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소? 윤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곽대사는 진솔해 보였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필요했다. 좋습니다. 허허 잘 됐소. 그럼 내일부터 만나기로 하지. 성 밖에 연무장이 하나 있어. 아침 일찍 거기서 만나시오. 2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첫 대련. 다음 날 새벽 윤서아는 성 밖 연무장으로 향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아침 안개가 땅 위를 감싸고 있었다. 연무장은 넓은 공터였는데 주위에는 나무 말뚝들이 박혀 있었고 모래가 깔려 있었다. 이미 몇몇 무인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곽대사는 이미 와 있었다. 돌을 빼들고 허공을 베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거칠면서도 힘이 있었다. 윤서아가 다가가자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구먼. 일찍 일어났소? 습관입니다. 윤서아는 검을 빼들었다. 청성 노인의 검. 녹슬었지만 그래도 검은 검이었다. 곽대사는 검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그 검 좀 낡지 않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없어서. 괜찮소. 일단 해보고 필요하면 대장간에 가서 새 검을 구하시오. 자, 그럼 시작해볼까? 2 사람은 마주 섰다. 곽대산이 돌을 들어 올렸고 윤서아도 검을 쥐었다. 긴장이 흘렀다. 준비됐소?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곽대산이 움직였다. 빠르게 다가오며 돌을 내리쳤다. 윤서아는 옆으로 몸을 틀어 피했다. 곽대산의 도가 허공을 갈랐다. 바람이 일었다. 생각보다 강했다.
곽대사는 멈추지 않고 다시 베어왔다. 이번에는 옆으로. 윤서아는 검으로 막았다. 쨍. 금소금이 울렸다. 팔에 충격이 전해졌다. 힘이 강했다. 윤서아는 뒤로 밀려났다. 형제, 너무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보시오. 곽대산이 소리쳤다. 윤서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검을 휘둘렀다. 청성 노인이 가르쳐준 기본 검법. 찌르고 베고 막는 동작. 하지만 곽대산은 쉽게 피했다. 윤서아의 검이 그의 몸에 닿지 않았다. 너무 단조로워. 곽대산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윤서아는 겨우 막았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땅에 주저앉으며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곽대산은 돌을 거두고 손을 내밀었다.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군. 기본은 있는데 응용이 안 되고 있어. 윤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숨이 가빴고 손이 떨렸다. 완패였다. 곽대산은 그를 압도했다. 낙심하지 마시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곽대산의 말이 맞았다. 그는 실전 경험이 없었다. 청성 노인에게 배운 것은 기초였고 무용신법은 은신술이었다. 싸우는 법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윤서아가 말했다. 곽대산은 웃었다. 좋은 정신이오. 자, 다시 해보지. 그날 아침 두 사람은 10번 넘게 대련했다. 윤서아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매번 곽대산에게 밀렸고 땅에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검을 들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쉬었다. 윤서아는 땅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형제, 조언 하나 해주겠소. 곽대산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형제의 검법은 너무 정직하오. 예측이 가능하지. 찌를 땐 찌르기만 하고 벨 땐 베기만 해. 그럼 상대가 쉽게 대응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임수를 써야 하오. 찌르는 척하다가 베고 베는 척하다가 찌르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곽대산은 윤서아의 발을 가리켰다. 발놀림이 약해. 상체만 움직이고 하체가 안 따라가고 있어. 검법은 온몸으로 하는 거요. 발로 중심을 잡고 허리로 힘을 싣고 팔로 마무리하는 거지.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곽대산의 말을 새겼다. 속임수, 발놀림, 온몸의 협응. 청성 노인은 기초만 가르쳐줬을 뿐 이런 실전적인 조언은 해준 적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아는 매일 아침 연무장에서 곽대산과 대련했다. 처음에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사흘째부터는 가끔 곽대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일주일째에는 한 번 그의 어깨를 스쳤다. 검끝이 옷을 살짝 찢었을 뿐이었지만 윤서아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검이었다. 청성 노인의 검은 너무 낡았다. 대련을 거듭할수록 녹이 더 심해졌고 칼날은 무뎌졌다. 어느 날 아침 곽대산의 도와 부딪힌 순간 검이 부러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검날 절반이 땅에 떨어졌다. 윤서아는 부러진 검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청성 노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것이 부러진 것이다. 미안하오. 곽대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윤서아는 부러진 검을 주워 품에 넣었다. 비록 부러졌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새 검을 구해야겠소. 대장간에 가보시오. 동문거리에 좋은 대장간이 하나 있어. 주인이 까다롭긴 하지만 솜씨는 확실하지.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아는 동문거리로 향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대장간은 작았지만 단정했다. 간판에는 철원관이라고 쓰여 있었고 안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화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노인이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의 눈은 오직 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참 후 노인이 망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검을 구하러 왔습니다. 검. 노인은 윤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이 윤서아의 허리춤에 머물렀다. 비록 부러진 검을 넣어두었지만 그 윤곽이 보였던 모양이었다. 검을 차고 있으면서 검을 산다고. 부러졌나? 그렇습니다. 보자. 윤서아는 품에서 부러진 검을 꺼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녹슨 표면, 무뎌진 칼날, 그리고 부러진 끝. 오래됐군. 최소 30년은 된 것 같은데. 관리를 안 해서 녹슬었고 무리하게 써서 부러진 거로군. 고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녹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다시 벼릴 수가 없어. 그리고 부러진 것도 문제고. 윤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노인은 그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대신 새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 이 검의 쇠를 녹여서 새 검을 만드는 거지.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래 검의 흔적은 남을 거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노인은 가격을 말했다. 100냥이었다.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에게 남은 돈은 30냥밖에 없었다. 100냥은 없습니다. 그럼 안 되겠군. 노인은 부러진 검을 돌려주려 했다. 윤서아는 재빨리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노인은 그를 보며 잠시 생각했다. 도와준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대장간 한쪽에 쇠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연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지. 한 달간 여기서 일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화로 관리, 쇠 나르기, 연장 정리 뭐든지. 그러면 100냥은 받지 않고 검을 만들어주겠어. 정말입니까? 내 말을 의심하나? 하지만 경고하는데 내가 시키는 일은 쉽지 않아. 힘들고 더럽고 지루하지. 견딜 수 있겠나? 윤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부터 나와라. 해 뜨기 전에. 대장간에서의 나날. 다음 날부터 윤서아의 일과가 바뀌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대장간으로 가서 화로에 불을 지폈고 노인이 오기 전까지 연장들을 정리하고 작업장을 청소했다. 노인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다. 쇠를 나르고 화로에 숯을 넣고 풀무질을 하고 식힌 쇠를 다시 가져오는 일. 단순하지만 힘든 일이었다. 처음 며칠은 고통스러웠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팔이 쑤셨고 등이 결렸다. 열기 때문에 땀이 끊임없이 흘렀고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윤서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노인의 이름은 철무진이었다. 젊었을 때는 제법 이름난 무인이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장장이로 살고 있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일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날카롭게 꾸짖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다. 쇠를 다루는 건 검을 다루는 것과 같아. 정성과 집중이 필요하지. 대충 하면 대충 나오고 정성을 들이면 제대로 나와. 철무진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윤서아는 그의 말을 새기며 일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다. 쇠를 다루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화로의 온도를 맞추는 것, 풀무질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쇠가 달아오르는 색깔을 보는 것. 모든 것이 정밀함을 요구했다. 마치 무공을 익히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손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팔의 근육은 단단해졌다. 열기도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윤서아는 오히려 이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2주일째 되던 날 철무진이 말했다. 오늘부터 망치질을 가르쳐주지. 망치질을요? 그래. 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야.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고 불순물을 빼내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 보고 배워라. 철무진은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 두드리기 시작했다. 땡, 땡, 땡.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한 소리가 울렸다. 쇠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다. 윤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철무진의 망치질은 정확했다. 매번 같은 자리를 같은 강도로 같은 리듬으로 쳤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이제 해보거라. 철무진이 망치를 건넸다. 윤서아는 망치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그는 모루 위에 쇠를 보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리쳤다. 땡. 소리가 울렸지만 철무진의 것과는 달랐다. 각도가 틀렸고 힘 조절도 안 되었다. 다시. 윤서아는 다시 쳤다. 땡. 역시 어색했다. 계속. 그는 계속 쳤다. 10번, 20번, 30번. 팔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철무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했다. 팔에 힘만 쓰지 마. 온몸에 힘을 쓰는 거야. 발로 땅을 디디고 허리를 틀고 어깨를 이용해. 윤서아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자세를 바꿨다. 발을 벌리고 허리에 힘을 주고 망치를 내리쳤다. 땡.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다. 더 깊고 더 울림이 있었다. 그래, 그거야. 철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윤서아는 망치질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망치질과 검법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로 중심을 잡고 허리로 힘을 싣고 팔로 마무리한다. 곽대산이 조언했던 그것과 똑같았다. 윤서아는 망치질을 하며 검법을 떠올렸고 검법을 연습하며 망치질을 떠올렸다.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철무진이 말했다. 이제 내 검을 만들 시간이야. 검의 탄생. 철무진은 윤서아가 가져온 부러진 검을 화로에 넣었다. 쇠가 천천히 달아올랐다. 녹슬고 부러진 검이 붉게 변하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청성 노인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쇠에도 기억이 있어. 철무진이 말했다. 오래된 검일수록 그 기억이 깊지. 내 스승이 이 검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쇠 안에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이제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거지. 쇠가 완전히 녹자 철무진은 그것을 거푸집에 부었다. 쇠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화로에 넣어 달궜다. 그리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질을 시작했다. 땡, 땡, 땡. 규칙적인 소리가 대장간에 울렸다. 쇠는 조금씩 검의 형태를 갖춰갔다. 철무진은 쉬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도 해봐. 한참 후 철무진이 망치를 건넸다. 윤서아는 망치를 받아들었다. 이제 그도 망치질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달궈진 쇠를 보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리쳤다. 땡. 소리가 울렸다. 윤서아는 계속 쳤다. 1번, 2번, 10번, 20번. 그의 손에서 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청성 노인의 검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걸렸다. 망치질을 하고 식히고 다시 달구고 또 망치질을 했다. 그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날을 세우고 손잡이를 만들면 끝이야. 철무진은 검날을 숫돌에 갈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윤서아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검날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햇빛이 검날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손잡이는 내가 만들어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야. 내 손에 맞게. 윤서아는 나무 토막을 받아들고 칼로 깎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잡이에 굵기를 맞추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검날에 끼웠다. 완성이었다. 철무진은 검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검날이 은빛으로 빛났다. 녹도 없었고 흠도 없었다. 완벽한 검이었다. 좋아. 잘 만들어졌어. 그는 검을 윤서아에게 건넸다. 이제 내 검이야. 잘 쓰도록 해라.
윤서아는 검을 받아들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청석 노인의 검보다 조금 가벼웠지만 균형이 좋았다. 그는 검을 휘둘러 봤다. 쉿!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공기를 가르는 느낌이 확실했다.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철무지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대가야. 그리고 그는 윤서아를 보며 말했다. 망치질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그것도 내가 준 선물이지. 잘 쓰도록. 윤서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망치질을 통해 검법의 원리를 이해했고 쇠를 다루며 집중력을 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를 배웠다. 이제 무예대회까지 일주일 남았지? 철무진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준비해라. 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줄 때야. 윤서아는 새 검을 허리춤에 차고 대장간을 나섰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연무장으로 향했다. 곽대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변화. 오, 왔구먼. 그 검. 곽대산은 윤서아의 허리춤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새 검이요? 언제 구했소? 오늘 완성됐습니다. 윤서아는 검을 빼들었다. 은빛 검날이 석양빛에 반짝였다. 곽대산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검이군. 철원관에서 만든 거요? 역시 철무진 노인의 솜씨는 대단해. 한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하며 만들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요즘 안 보였구먼. 그럼 이제 제대로 해볼 수 있겠소?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한 달 만에 대련이었다. 곽대산이 돌을 들어 올렸다. 준비됐소?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검을 쥐었다. 느낌이 달랐다. 새 검은 손에 딱 맞았고 균형도 완벽했다. 곽대산이 움직였다. 빠르게 다가오며 돌을 내리쳤다. 윤서아는 옆으로 몸을 틀며 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반격했다. 검을 휘둘러 곽대산의 옆구리를 노렸다. 곽대산은 놀라며 도로 막았다. 쨍! 금소금이 울렸다. 오! 빨라졌소? 그는 웃으며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도가 3번 연속으로 날아왔다. 윤서아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검으로 쳐냈다. 그리고 다시 반격했다. 두 사람의 검과 도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빠른 공방이 이어졌다. 곽대산은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제 많이 늘었소.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대답하며 계속 움직였다. 한 달 전과는 달랐다. 발놀림이 가벼워졌고 검의 궤적이 자연스러워졌다. 망치질을 하며 익힌 몸의 협응이 검법에 녹아들었다. 대련은 오래 이어졌다. 한 달 전에는 몇 분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한 각이 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서아의 검끝이 곽대산의 목에 닿았다. 이겼어. 곽대산은 웃으며 돌을 내렸다. 정말 대단하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늘다니. 형제 재능이 있소. 윤서아는 검을 거두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겼다. 처음으로 곽대산을 이긴 것이다. 기쁨이 밀려왔다.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 형제 스스로 노력한 거지. 나는 상대가 되어준 것뿐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쉬었다. 해가 완전히 졌고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무예대회요. 곽대산이 말했다. 형제 자신 있소? 윤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결과야 어찌 되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었다. 무예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전야. 무예대회 전날 밤 윤서아는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윤서아는 검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철무진이 만들어준 검. 청석 노인의 쇠로 만든 검.
그는 검나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스승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밖의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무예대회가 시작된다. 200명이 넘는 무인들이 모여 겨루는 자리. 윤서아는 그곳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무인으로서. 그는 검을 집어넣고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서아는 잠들었다. 짧은 잠이었지만 깊은 잠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예대회가 시작되었다.